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연포산 터널 통행료가 전면 무료화됩니다.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과 동구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1일 0시부터 동구 연포산 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됩니다. 그동안 소형차 기준 운전자가 500원을 부담하고 울산시가 300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800원 전액을 울산시가 지원합니다. 중형은 1,100원, 대형도 1,500원 전액을 울산시가 지원합니다. 울산시는 관련 예산 9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이자 울산 시민 7년간의 염원이었던 연포산 터널 통행료가 매년부터는 무료화됩니다. 울산대교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와 아직 완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암에서 연포산 구간과 매암에서 예전 대교 구간은 기존 통행료가 유지됩니다. 통행료 무료화되면은 이류 차량이 많이 몰리니까 울산대교 통행료가 줄어들 것이다. 그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 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올해 4월에 울산시와 동구청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고 동구 주민에 한해 무료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전면 무료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울산시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전면 무료화가 이루어졌고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과 동구를 찾는 관광객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연포산 터널 무료화 결정으로 동구 발전의 해묵은 족쇄가 풀렸습니다. 이제는 훨훨 날아오를 차례입니다. 7년 6개월 만에 연포산 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되면서 인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통행으로 지역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과 동구 지역 시구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연포산 터널 무료화와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동구 의원들은 연포산 터널의 완전 무료화는 조선 산업의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온 동구 주민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라며 많은 관광객들이 동구를 찾는 계기가 되면서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태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올 한 해 국내 4조 7,297억 원, 해외 4조 3,257억 원 등 역대 최고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요 투자로는 현대차의 2조 원대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과 고려아연의 1조 원대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 신증설, S-오일의 9조 2,580억 원 규모의 샤인 프로젝트 유치 등입니다. 울산시는 초대형 건설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전략적 투자 유치와 기업 지원 계획을 취임 후 1호로 결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 중인 가운데 울산시와 울산시 의사회가 동절기 추가 접종을 당부하는 대시민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 의사회는 울산의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감염 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감염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고 치명률과 중증화 이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개량 2가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특화돼 있고 기존 백신에 비해 효과가 좋다며 감염 예방과 중증화, 사망 등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어 수단이라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창규 울산시 의사회장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상 회복은 점점 멀어지고 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계속해서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권고드립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동절기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60년 후 울산 등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겨울이 사라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이 어제 발표한 지역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할 경우 오는 2081년에는 울산과 부산 등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겨울이 아예 소멸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대로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하더라도 기온 상승으로 인해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오는 2081년 이후에는 울산의 연간 강수량이 현재보다 최소 18.8mm에서 최대 232.4mm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겪는 문수로를 우회하는 도로 개설이 본격 추진됩니다. 개설이 추진되는 문수로 우회도로는 울산 공원 묘지 교차로에서 신정중학교 북측을 거쳐 은월로에 접속하는 길이 2.2km 4차로 도로입니다. 87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울산시는 정부의 제5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울산 지역 출산 가정에 출산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됩니다. 또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이 확대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도 설치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울산시정을 박영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울산시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6대 분야 75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이 확대되고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존이 설치됩니다. 문화재단과 관광재단을 통폐합한 울산 문화관광재단이 새롭게 출범하고 올해 전국체전에 이어 내년 5월에는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내년부터 울산 전역에 조명 환경관리구역이 지정돼 밑공해를 관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 1월부터 울산과학기술원이 동남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돼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정책적 연구 기반이 마련됩니다.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새롭게 출범해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됩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과 영양제, 마사지와 한약 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전면 개편되며 배차 간격이 단축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돼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지역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청년센터를 직접 운영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의 주도적 사회 참여 확대와 청년 활력 인프라를 조성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국회의원이 어제 울산을 찾아 각 당협을 돌며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도표를 확보하려면 유능하고 능력 있고 경제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덕적이며 부정부패를 안 저지를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어 울산 출신의 당권주자인 김기현 국회의원을 언급하면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다며 국민의 관심이 모이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검증받은 사람이 당선이 된다면 총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42명을 선임한 가운데 울산 북구는 선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강특위는 4고당협 68곳 가운데 42곳의 내정자를 선임했고 울산 북구를 포함한 26곳은 미선임 지역으로 남겨뒀습니다. 북구 조직위원회는 지난 4월 박대동 전 조직위원장이 울산시장 경선 출마를 위해 공천을 신청하면서 공석이 됐으며 이번에 박대동 전 위원장과 강석구 전 북구청장이 공모에 신청을 했지만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기업들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성장성과 수익성은 개선됐지만 안정성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2011년 울산 지역 기업 경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은 전 산업에 걸쳐 성장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부채율 등이 높아지면서 안정성 지표는 소폭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안정성 지표의 하나인 자기자본 비율은 38.7%로 전년보다 낮았고 전국 수준 45.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올 한 해 동남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경제 키워드는 물가로 조사됐습니다.
BNK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키워드로 되돌아본 2022년 동남권 경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 해 동남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경제 키워드는 물가였으며 이어서 부동산과 일자리, 자동차와 금리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내년도 이슈 키워드 전망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부동산이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금리, 3위는 경기 침체가 차지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52% 떨어지며 3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 대비 0.67% 떨어지며 하락세가 계속됐습니다. 올 한 해 울산 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12 뉴스 결산. 오늘은 체육 관련 이슈를 짚어봅니다. 올해 울산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울산시 체육회와 구군체육회장 선거도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정상 개최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려 그 의미가 컸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고 18개국 1,200여 명의 해외 동포 선수단도 참가했습니다. 울산은 종합순위 10위를 기록하면서 당초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스포츠과학고 서보온 선수가 여자 양궁 4관왕에 오르고 대성고 여고부 탁구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등 학생 선수들의 활약도 남달랐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도 울산은 종합 3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이 아무 사고 없이 최대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 울산 시민들과 함께 같이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선익이 울산시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김철욱 울산시 문화체육특보가 김석기 울산시 체육회장을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5개국은 체육회장 선거도 무사히 마무리되며 체육계의 변화와 혁신이 예상됩니다. 이제 저에게 보내주신 그 표는 바로 우리 울산 체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과 갈등은 이제 종식하고 안정과 번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울산은 선수들의 대폭적인 기량 향상 속에 전국체전을 성공리에 마쳤고 체육계를 새로 이끌 수장들을 선출하는 선거도 마무리되면서 울산체육은 또 한 단계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내년 4월 5일에 치러지는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보수진영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김주홍 울산대 명예교수가 어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김 교수는 어제 울산시티 컨벤션에서 언론 칼럼과 기고문 등을 모아서 엮은 김주홍의 오로지 울산교육 새로운 길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김 교수는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적 가치와 정신이 재생산되는 사회와 과정이 기반이 되지만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존재감을 잃었다며 핵심적인 가치와 정신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내년에 학생 성장 맞춤형 교육에 집중하면서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체계를 견고히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움 성장 집중 학년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울산형 초등 영어 교육과정인 다든 영어를 30개 학교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 취약 학생을 발견해 지원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울산 특수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하고 과밀 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단계적 실현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울산대학교 병원과 울산병원이 올해 처음 시행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치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울산대학교 병원과 울산병원은 모두 관련 분야 전문의와 치매교육 이수 의사의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 영상 검사 시행률 등 5개 지표에서 종합점수 95점을 받았습니다.
전국 889개 의료기관이 평가 대상이었으며 전국 종합점수 평균은 72.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의 새 해맞이 행사가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고래광장에서 열립니다. 울산 청년회의소와 함께 주관하는 남구의 해맞이 행사는 구립교향악단의 공연으로 시작해 떡국과 복조리 나눔, 소망풍선과 소망지 행사도 마련됩니다. 올해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매전 농산물 9건에서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처리됐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경매전 농산물 558건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고추와 상추, 쌈 배추와 부추 등 9건에서 살충제와 살균제 등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농산물을 전량 압류해서 폐기하고 전국 시도와 생산지역 기관을 통보해서 출하와 유통을 금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